일본의 디플레이션과 유동성 함정. 일본이 문제가 된 것은 단순히 낮은 성장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급격한 성장률 감소였습니다. 일본은 성장률이 3.6%에서 0.6%로 급감하였는데요. 그리고 디플레이션과 유동성 함정이 동시에 발생하였습니다.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금리 정책이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이제 머리가 아픈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간단히 물가 상승을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화폐 하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 다르게 표현하면 경기 침체입니다. 물가가 하락하면 물건을 싸게 사서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디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를 가지고 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생산자에게는 당연히 타격이 크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물건값이 더 내리기를 기대하며 소비를 뒤로 미룬다. 소비가 위축되면 생산자들은 기대한 만큼 물건을 팔 수 없고 결국 가격을 더 내려야만 한다. 생산활동 역시 위축될 것이다. 소비자들은 가격이 더 내리기를 기대하고 다시 소비를 뒤로 미룸으로써 생산을 더 위축시키고 당연히 소득 수준도 하락하게 된다. 물가의 하락이 경기 침체를 부르고 경기 침체가 물가를 더욱 하락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더 내려갈 것을 예상함으로 인해 파생되는 효과는 상당한데요. 소비자도 생산자도 가격이 내려갈 것을 예상하면 결국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자기 실현적 기대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유동성 함정은 금리 정책이 더 이상 효과가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금리 정책이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도 책의 설명을 빌리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고 정확합니다.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통화량이 풍부해지면 금리가 내려가고 통화량이 줄어들면 금리가 올라간다. 이 원리를 이용해 중앙은행은 목표 금리를 설정하고 그 목표 금리가 실현되도록 통화량을 조절한다. 그러나 통화량을 아무리 늘려도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고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소비나 투자 등 총 수요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때가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경기 침체에 대항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 하나를 잃게 되고 경기 침체는 마냥 길어질 수 있다. 즉,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인데 한국은행에서 돈을 풀면 금리가 내려가고 이에 따라 소비나 투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유동성 함정에 걸리면 이런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즉,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것이 대표적인 금리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아는 것처럼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더 나아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는데요. 은행에 돈을 예치하면 은행이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면 고객이 은행에 돈을 맡기며 오히려 이자도 은행에 지급해야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금리라는 용어 자체가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금리를 말하기 때문에 원래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았는데 기준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돈을 맡기고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돈을 중앙은행에 맡길 이유가 없어지게 되고 시중은행은 대출을 확대하고 투자, 소비를 늘리려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것은 사실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디플레이션을 경험한 일본 국민들은 앞으로도 물가가 계속 내려가리라는 디플레이션 기대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기대는 자기 실현적 기대의 작용으로 실제로 더 깊은 디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디플레이션 기대를 인플레이션 기대로 전환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금리라는 정책을 통해 일본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일본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를 들은 일본 국민들은 이제야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전환될 수 있구나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이러한 기대는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라고 했는데 디플레이션이 나쁘다고 인플레이션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데요. 가끔 인터넷에서 슈퍼에서 과자 하나 사기 위해 한 박스에 지폐를 들고 가는 사진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과도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혼란입니다.
오늘 양말 하나 가격이 100만원이었는데 내일 가보니 200만원으로 오르는 식으로 걷잡을 수 없이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또한 통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인플레이션을 유지해야 하는데 보통 2%의 물가 상승률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